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류 작업은 원전 부진의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것이지만 삼중수소나 탄소 일사 등의 핵종이 남아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하지만 도쿄전력은 희석을 통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17일간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진행해 총 7800톤을 1차적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방류 직후 첫 바닷물을 검사해본 결과 삼중수소는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수산청 역시 방수구 주변의 물고기를 잡아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 역시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방류를 시작하자마자 일본의 예상과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방류 직후 바닷물 색이 바뀌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후쿠시마 앞바다 일부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방류 시작 1시간 뒤에 촬영된 항공 영상을 보면 원전 앞 방파제 쪽 바닷물 색깔이 잿빛 또는 황토빛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파제를 둘러싸고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바닷물의 경계선이 뚜렷합니다. 환경단체들은 그간 일본 정부가 오염수는 무색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물 색깔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원자력과 해양 전문가들은 물 색깔과 오염수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시멘트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방사능과 함께 처리 과정에서 모두 걸러진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바닷물의 색이 바뀌는 이유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도쿄전력은 아직 이 문제의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류 시작부터 도쿄전력의 대응이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쿄전력에서 일했던 직원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곤노 수미오는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원전으로 출장 중이었던 덕에 피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그는 29년간 근무했던 도쿄전력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방류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접 도쿄전력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볼 때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 대응 능력이 엉망이고 늘 무언가가 고장난다. 방류 과정에서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염수를 희석한다 해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백혈병과 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는데도 과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외면해왔다. 도쿄전력에서 29년간 일해온 직원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외치는 일본 정부의 말과 달리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당시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원전과 가까워질수록 도로에 설치된 방사능 전광판의 숫자는 높아집니다. 자연 방사능의 방사선량은 보통 시간당 0.1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인데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시간당 2.0 마이크로시버트를 훌쩍 넘는 곳도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쌓아놓은 오염토를 부랴부랴 땅속에 묻은 흔적도 보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피난을 갔다가 5년 만에 고향인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로 돌아온 주민 사토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매체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일본 언론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심층 보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염수 안전을 알리는 캠페인에 30억엔 약 272억 원 이상을 썼지만 오염수 방류 이외의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도쿄전력 직원 곤노 수미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희생시킬 수 없다. 차라리 오염수를 콘크리트화해서 도쿄전력 안에 두어야 한다. 바다에 뿌리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염수가 해양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NHK가 이를 생중계했을 때 일본 시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인 마키우치 쇼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프로파간다를 오랫동안 해온 탓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안전하다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정부가 시민의 동의를 날조한 것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수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프랑스 기자가 도쿄전력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외 전문가 등을 모니터링과 검증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느냐? 그러자 도쿄전력은 계속 즉답을 피합니다. 일본은 2019년 국제사회의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숨겼던 사실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핵 연료봉이 녹는 멜트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방류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톤씩 바다로 유출된 것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지적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즉, 제대로 정화된 오염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과학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거짓과 무능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30년 이상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뜨거운 이슈가 되니 주변국들을 포함한 많은 단체에서 일본 정부를 지켜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주목이 30년 동안 지속될 리는 없습니다. 그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례를 봤을 때 5년 정도 정화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척하다가 국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면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의 대응도 황당합니다. 일본이 결국 오염수를 방류하자 중국은 지극히 중국스러운 방식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국인들의 스팸 전화 공격이 후쿠시마현 음식점, 숙박시설, 관공서 등에 빗발치면서 급기야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방류 직후 후쿠시마의 한 외식 업체는 국제전화 국가번호 8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1000통 이상 걸려왔습니다. 이 스팸 전화들은 일단 웃으면서 쇼리스이, 처리수 등을 마구 외치다가 마지막에는 고함을 지르며 끊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대부분 쇼리스이, 바카, 시네 등의 단어를 서툰 일본어로 거칠게 쏟아낸 뒤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발신 번호를 수신 거부로 등록해도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를 통해 계속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 테러를 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스팸 전화 항의는 일본의 초중고교, 음식점, 호텔 여관 등에 빗발쳐 많은 곳은 100건이 넘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외무성 국장은 주1 중국 대사관 공사를 상대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냉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오염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논란이 지속되었지만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일본 정부의 위험한 구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주변국들의 불안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일본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 안팎에서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등 불안과 불신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이 벌써부터 애초 발표와 달리 오염수 배출이 30년에 걸쳐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